궁금한 게 네. 아까 그 나눗셈을 쓸 때 그 일본 교과서의 특징은 네. 배율의 개념을 꼭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마지막이에요. 예, 마지막에 그 등장해요. 예. 배율의 개념이라고 했는데 네. 그럼 배율의 개념하고 배의 개념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저는 잘 구분이 안 돼가지고 배율의 배계, 개념이란 거하고 배율, 배의 개념이랑 다른 건가요? 다 배라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배율이라고 마지막에. 이게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로 배를 이해하는 건 쉬운데, 나중에 분수배라는 게 나올 때 애들이 좀 어려워하잖아요. 배가 분수로 나타난다는 게. 이렇게, 아니 예, 그 얘기가 아니라 네. 아까 송정원 선생님이 그 누구야 임재영 교수님이 포함제 할 때도 이게 포함제가 배율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아, 네. 근데 그 배율이라는 게 그냥 우리는 배수, 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배율이라는 게 좀 익숙하지가 않아서 제가 모르는 또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네. 송정원 선생님 얘기할 네. 때도 그냥 넘어가려니 했는데 임다원 네. 선생님도 배율이라고 계속 표현을 했거든요. 그리고 뒤에 가다가 이제 배라고 배의 개념이라고 쓰긴 했는데 그래서 네. 배율이라는 개념이 또 다른 의미가 있는지. 저는 그게 그러니까 단위가 같을 때 배율이라고 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미터 이렇게 나누기를 이용해서 같은 단위량을 나누게 되면 그걸 배율이라고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같은 단위로 나눌 때요. 네. 아까 송정환 쌤도 그렇게 저기 네, 어떤 분에게도 그랬던 것 같은데. 단위가 같은 경우에 나눗셈을 배율로 얘기를 배율로, 하더라고요. 예, 그렇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배하고 배가 무슨 용어상의 무슨 그 형식적 의미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 자연수 배 3배, 4배 할 때는 배라고 그러는데 분수배 같은 경우 이제 그걸 배율이라고 다른 말을 바꾸는 것 같아요. 그거 같은 말 아니야? 배율이나 배나? 그래서 저는 뭐냐면 배율이라는 말을 우리가 안 쓰던 말을 쓸 필요가 있을까? 그냥 배의 개념이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또 제가 질문을 하니까 송정원 선생님은 같은 단위로 나눌 경우에는 배율이라고 또 이제 어떤 특수한 경우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아니, 뭐, 정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있어. 제가 정의한 게 아니고 아까 어쨌거나 그 임재영 교수님 거기에 같은 단위로 나눈 경우가 써 있더라고요. 근데 배율이라고 하면은 비율을 얘기를 하는 부분 아닐까요? 배라는 율이냐, 율. 일에 대한 값. 그러니까 계속 그것만큼 곱할 수 있다는 거지. 배. 그냥 결국에는 같은 거네. 비율의 개념이 없으면은 배율이라는 말을 특별히 쓸 필요가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특별히 그 용어를 가려서 쓸 필요는 없어. 배나 마찬가지야. 근데 이제 그냥 배 그럼 3배, 4배 자연수만 생각하니까 소수나 분수배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뉘앙스를 달리하기 위해서 배율 그러는 거지. 수학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는데. 방금 네이버 사전을 검색해 봤더니요. 배율이 어떤 수가 기준이 되는 수의 몇 배가 되는가를 나타내는 수라고. 배잖아. 네. 3배 그럼 곱하기 3이고 3분의 1배 그러면 곱하기 3분의 1인데 3분의 1배 하면 좀 말이 조금 뭐 어려우니까 그 배율 뭐 이렇게 조금 용어를 조금 틀어본 것 뿐이야. 내가 볼 때 특별히 그게 무슨 저기 그 데피니션상에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발표 책을 연달아하는 바람에 질문할 게 쌓이고 그랬는데
그 권현 선생님 거부터 권현 선생님은 이제 그 나눗셈 상황을 그 김정하 논문에서 3가지로 정리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어. 근데 지금 이제 조영민 선생님 5가지로 했어. 네, 그러니까 조영민 선생님 훨씬 세분화된 거지. 네, 그 양쪽에 들어있을 건 다 거의 비슷하게 들어있더라고. 네. 다만 김정하 논문에서는 그 등분제를 취급을 안 했네. 네. 왜 안 했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그 있었던 것 성장 선생님 같은데. 얘기 들어보면 임재훈 교수는 그 등분제를 따로 취급한 것 같은데 예, 따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3가지인데 단위율이라고 해서 또 세분화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나눗셈 도입할 적에는 사실 등분제로 먼저 들어오는 게 제일 쉬울 것 같아. 그 나누기 자연수, 그 다음에 이제 나누기 분수 할 때는 이제 포함제가 들어가야 되겠지. 나누기 분수 가지고는 등분제가 안 돼. 그러니까 등분제 먼저 간단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포함제로 조금 형식을 좀 넓혀주고 내가 볼 땐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이 역연산이나 카르테지안 곱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 나눗셈을 분수의 나눗셈을 배우고 난 다음에 응용이지 응용. 알아야지 그거 좀 그걸 갖다가 그 상황을 결국 식으로 세우게 되잖아. 식으로 세운다는 얘기는 그 분수의 나눗셈 식으로 세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까지 도입 단계지. 도입 단계에서는 도저히 카르테시안 곱이나 역연산은 못해. 식을 세우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게 보여. 내 생각은 그래요. 그 다음에 김정하 논문 근데 2015 쪽에서 보면서 느낀 점이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그 종래 우리가 나눗셈 분수의 나눗셈 지도할 때는 그냥 알고리즘을 빨리 도입하거든. 어떻게 하는지 빨리 도입한 다음에 그 알고리즘 따라서 빨리 계산하라 이거야. 뭐를 복잡하게 생각하냐.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현재 불만이 학생들은 이해도 못하는데 그 알고리즘 외워요? 어떻게 해요? 억지로 그렇게 주입해도 돼요? 이런 반발이 나올 수 있겠지. 그러다 보니까 분수 나눗셈 알고리즘을 도입하기 위해서 가전애를 많이 쓰는 것 같아. 2015 교과서는 상당히 많은 차시를 거기다 하는 바람에 이중 수익성까지 도입해가면서 그런데 거기서 에너지가 다 쓰여서 애들이 그거 적응이 될까 하는 난 그런 생각이 드네. 빈다 빠져서 그다음에 뭐해? 그 알고리즘 써먹을 기력이 없을 것 같아. 알고리즘을 써먹어야지 그 다음에 뭘 하더라도 카르테시안을 혹은 뭘 혹은 그놈을 생각할 여유가 생기는데 맨날 왼발 오른발 제식 훈련하다가 그다음 막 걸어가야 되는데 왼발 오른발 이러고 걷지는 않잖아. 그냥 막 뛰지. 알고리즘을 익히고 나서는 그냥 빨리 적용하는 게 장수인데 너무 거기다 에너지를 많이 쓴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일본 교과서는 상당히 많이 쓰고 있네 보니까. 근데 임단의 그 일본 교과서 조사한 게 그 교과서 말 일본에 7종인가 5종 있잖아요. 일본 교과서. 다른 일본 교과서도 이중 수준을 그렇게 철저하게 사용하나? 아니에요. 제가 본 거는 그 세산수인데 제가 이거 하면서 예전에 그 대교 우리 교과서 카페 이정민 선생님이 외국 교과서에서 이중수직선의 활용에 대한 짧은 그 보고서를 올리셨어요. 거기서 조사된 일본 교과서는 3학년하고 4학년하고 6학년에만 나와요. 근데 제가 방금 보여드린 데는 5학년도 상하에서 굉장히 전반적으로 쓰이고 있잖아요. 제가 조사한 교과서가 유난히 모든 곱셈과 나눗셈에서 그 이중수직선을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중수익선은 보니까 개인 취향이야. 일본 교과서도 7종 중에 한두 종만 그렇게 사용하고 있으니까 특히 지금 인터넷에 보여준 교과서 보니까 그 교과서 팀이 이중수익선에 상당히 의존을 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오더라고. 네. 저게 많이 미국 교과서나 뭐 프랑스 교과서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됐다는 느낌이 안 들어와. 그 일본 교과서의 그 저자들은 거기에 상당히
묶여 있는 것 같아. 미국 교과서도 그런가 참 조사를 볼 필요도 있고, 네. 미국 교과서 조사하려면 이제 뭐가 걸리냐면 지금 이 분수의 나눗셈을 엘레멘터리 스쿨에서 안 다뤄. 안 다뤄요. 예, 맞아요. 알제브라, 프리 알제브라 저 7학년, 8학년에서 다룬다고. 예. 그래서 거기서도 이렇게 도식을 가지고 쓸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도식 안 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봐야지 알겠지만 정확하게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분수 나눗셈 알고리즘 넣어주고 그거 계산하는 데 시간 쓰지 그걸 이해를 시키려고 그렇게 이중수식선, 뭐 단위 비율 이런 개념들 안 쓸 것 같다는 얘기지. 그래서 지금 그 아까 이 권에서도 얘기했는 누가 그 메타인지 메타카는 시프트예요. 이게 이중수식선이나 단위 비율도 거의 그런 생각이 들어. 왜 나눗셈 이용이 생각하기 위해서 그 개념 딴 걸 또 이해를 해야 되니까 이게 좀 메타카그니티브 시프트가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닐까. 학생들에게 그냥 직접 딱 때려서 이게 가르쳐 주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 메타인지 이동은 살짝 조금만 하는 정도가 되지 이렇게 막 들어가. 그 일본 교과서 이중수는 완전 메타카그니티브 시프트예요. 다른 교과서는 그렇게 안 하니까. 그 교과서를 배우려면 이중수선에 잘 익혀져 있어야 돼. 아주 철저한 그 아주 좋은 이해네. 메타카그니티브 시프트. 카테시안 그 아까 조임스님이 곱셈의 역연산이 나오는데 카테시안 곱이 나와서 이게 조금 헷갈린다는 뉘앙스로 들었는데 그러네요. 맞아요. 그 카테시안 곱은 아까 임전생은 등분제 포함제하고 세 갈래로 나누면서 또 다른 차원에서의 이제 카테시안 곱을 이렇게 냈는데 내가 볼 땐 그 얘기한 급이 등분제 포함제까지만 이거 끝나야 돼. 더 이상 나오는 거는 그건 나눗셈의 응용이야. 그 카테시안 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넓이를 길이로 나눈 거거든. 그래서 이제 카테시안 곱이 나왔다는 얘기니까 카테시안 곱은 다시 말하면 그냥 곱셈의 역연산 중에 일부예요. 한 종류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곱셈의 역연산으로서 나눗셈은 나눗셈 배운 뒤에 응용이지. 이게 우리는 나눗셈 그 곱셈의 역연산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카테시안 곱이라고 이런 걸 쓰지만 실제로 카테시안 곱으로 하려면 곱셈의 역연산으로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꼭 그거를 구분을 해가지고 하는 게 이게 개념적으로는 구분이 되나 구분이 안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교수님께서 그거는 응용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어떤 생각했냐면은 야, 그러면 삼각형 문제로 이 나눗셈 문제 내면은 삼각형 개념의 나눗셈 곱인가 뭐 이런 식으로 문제에 따라서 계속 그렇게 개념을 덧붙일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교수님께서 다 정리를 해주셨네요.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 그 나눗셈이라는 게 결국은 한 명당 구하는 거다 이렇게 그것도 같은 개념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비율을 구할 때도 한 명당, 나눗셈을 할 때도 한 명당, 그 다음에 뭐 평균을 할 때도 뭐 한 명당 이렇게 그 한 명당이라고 하는 어떤 말하자면 그런 개념을 은연중에 계속 쓰면서 이제 문제 상황은 지금 말하자면 각계전투로 그냥 다 내용에 따라서 다 다르게 가는데 지금 뭐 명확하게 떠오른 건 아니지만은 문제의 형태를 비슷하게 해서 약간 바꿔서 요거는 비율, 약간 바꿔서 요거는 나눗셈, 약간 바꿔서 뭐 평균, 약간 바꿔서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그 문제의 그 언어적 표현의 문제가 이 비슷한 형태로 이 비율, 나눗셈, 분쇄 나눗셈, 평균 다 들어가게 구조화를 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지금 이게 한 명당 하는 게 굉장히 강력하고 좋다고 하지만 아까 원생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메타 코그니티브 이펙트가 나는 것처럼
이 뭐라고 할까, 그거를 한 명당이라는 게 잘 애들이 이해가 안 되는데 갑자기 분수의 나눗셈에서만 탁 튀어나오고 쭉 모르다가 갑자기 평균에서 툭 튀어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애들이 한 명당이라는 그런 그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나눗셈에도 곱셈에도 뭐 분수의 나눗셈에도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제시를 한번 해봅니다. 제가 특별히 뭐 이렇게 안위에 있는 건 아니고, 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혹시 또 다른 분들 이렇게 이 다음 게 2번, 그리고 2번에 딸려 있는 두 번째 문제 하고 없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중국은 이게 다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처음에 나누기 2가 곱하기 2분의 1이라는 걸 이제 그림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누기 3 할 때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 하고, 앞에서 이미 역수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여기서 이미 다 짐작을 한다는 게 선생님의 주장인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지금 단위 비율 결정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봤을 땐 이 문제가 굉장히 생뚱맞게 생각이 되시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뭐하러 넣었을까? 학생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도 좀 어렵고 굳이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거를 거꾸로 추적을 하다 보니까 곱셈의 역연산에서 과정에서 이 문제가 나왔다는 걸 이제 저는 알지만, 근데 현대 선생님이랑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되게 생뚱맞고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렵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과정이 정말 필요한 게 맞느냐라고. 그냥 여기서 네. 이게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그냥 제 생각에는 또 한편으로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수학에 대한 이해가 빠른 학생은 정말 실제로 가르쳐 봤을 때 과연 저런 이중 수직선으로 이해할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수학적 개념 이해가 도움이 필요한, 즉 교과서의 성실한 안내가 필요한 학생의 경우에는 과연 저 내용을 충분히 개념화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두 가지 넌센스가 저는 사실 물음이 생겨요, 사실. 작년에도 6학년 제가 가르쳤는데 제가 병 때문에 1년 휴직을 해서 사실 못 가르쳤는데, 만약에 그때 경험이 있었다면 이건 금방 나올 내용인데 저는 두 가지 접근해서 사실 의문부가 생깁니다. 이것을 충분히 잘하는 학생은 과연 저는 이정 수직 구조로 과연 이해를 다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사실 물음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학에 대한 이해가 교과서에 대한 충실한 안내가 교사의 어떤 충실한 도움이 필요한 학생은 저 개념을 많이 어려워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메타드 인지적 이동으로 많이 빠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사실 물음표가 저는 많이 생기거든요. 제가 올 2학기 때 정말 꼼꼼하게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이건 정말 궁금하네요, 저도. 두 가지 물음표가 생겨요, 사실. 애들이 제대로 이해하는 애가 몇 명이나 되는지, 또 이해한다고 한 애들이 그걸 개념적으로 이해했는지 아니면 알고리즘을 해서 그냥 빨리 계산으로 처리를 하고 만 건지. 근데 사람의 아까 사람의 심리상 계산으로 처리하는 게 더 자연스럽다는 게 좀 이상하지만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면 그 개념으로 들어가면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 그냥 쉽게 신발 신고 갈 수 있는 데는 신발 신고 가는 게 낫지. 거길 맨발로 걸었다가 뭐 하면서 이럴 필요 없거든. 그리고 조혜미 쌤이 지금 중국 교과서 페이지 몇 개 보여줬는데 오늘 나온 자료들은 좀 다 올려줬으면 좋겠고, 권현 쌤 좀 같이 들어봐요. 네. 2015 교과서에서 나눗셈 알고리즘이 나누기 분수라고 그러는 첫 개념이 도입된 차시에서부터 몇 차시째에 그게 나오는지, 나눗셈 알고리즘이. 그러니까 지금 세 차시 정도 걸려요. 보다도 나누기 2분의 1 할 적에 나누기 3분의 2 같은 경우에 곱하기 2분의 그거를 보기. 그러니까 단위 분수나 자연수 말고 그냥 단위 분수나 자연수 아닌 이제 분수 나눗셈이 시작하면서부터 결국 이제 꼬린 목표가 뭐냐면 나눗셈 알고리즘까지 가야 되거든. 그거 안 하고 맞출 수는 없어. 애들이 그거 어떻게 마치 수술 할 적에 배를 째고서는 봉합을 안 하는 거와 똑같아. 나눗셈 알고리즘을 가르쳐 줘야지 최종 봉합을 하는 건데, 그 배 째고서
봉합하기까지 몇 시간이 걸렸는지 양을 한번 그러니까 재봐달라. 그게 몇 찬시가 제가 공유 걸렸냐면 한번 해드릴게요. 보세요. 첫 그냥 번째, 마지막에 단위 비율 결정의 두 번째 찬시에서 그 알고리즘이 이게 드디어 첫 나와요. 번째고요. 음. 그 다음에 이게 말하자면 분수 나누기 분수의 첫 번째예요. 단위 분수부터 나와야 되겠구나. 그럼 단위 분수부터. 여기 단위 분수부터 나누기 나와요. 단위 분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는 분모가 이제 같은 거 나오고, 그다음에 2번. 2번. 예, 요거는 이제 그 PJ 수가 큰 거 같아요. 이제 아닌구나. 나눠 떨어지지 않는 경우. 여기서는 나눠 떨어지는 거고, 네, 네, 맞아요. 여기는 나눠 안 떨어지지 않는 나눠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 분수 나누기 분수. 예, 여기 여기도 아직 알고리즘 등장 안 했는데. 예, 알고리즘 안 했어요. 여기서도 안 해요. 마지막 차시에 해요. 단위 개념적으로 비율 첫 결정에는 번째 차시 합니다. 같고, 그다음에 네 번째 차시 자연수 나누기 분수. 이렇게 한번 여기도 왔고, 아직 완전한 등장은 아닌데. 예. 네,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제 등장하는 네, 거. 여기 마지막 차시. 여덟째 페이지. 네, 네. 4개 차시 지나서 8째 페이지네. 그래서 그 김정아 씨 논문 보면은요, 앞에 요거를 없애는 게 좋지 않겠냐. 자연수 나누기 분수를 네, 맞아요. 빼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두 개 쓰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압축을 해야 돼, 압축을. 그 조영선 중국교 다시 보여줘봐. 그거 셋째 페이지 등장하는 것 같은데? 첫 자, 여기가 번째에서 네, 아니다. 3단원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연습 문제 나오고 이게 역수거든요. 이게 역수의 의미를 알아보는 첫 번째 페이지, 그리고 그거의 연습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여기. 분수에 이거 페이지를 잡아야 돼. 그러면 그냥 등장이야, 여기는. 네. 나누기 자연수니까 요거 다음 한번 봐봐요. 이게 단위 비율 결정 이용한 자연수 나누기 분수예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곱하기 2분의 3. 그 다음이 중국은 아예 뜸을 안 들이는만 네. 입력하자마자 그냥 곱하기로 바꿔버려. 네, 맞아요. 거의 그래요, 거의. 그리고 이제 그리고 여기부터 거의 그냥 응용으로 봐도 돼요. 그래서 분수 나눗셈 이제 응용 문제들을 여기서부터 이제 쭉 해결을 하는데, 여기부터가 이제 방정식, 분수의 나눗셈 방정식.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 네 번째 문제. 네. 임담 선생님, 일본 교과서 뭐 그거 조사해봐. 뜸 들이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자, 일단 6차 교과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6차 교과서는 자연수 나누기 분수 한 다음에 여기 알고리즘 이렇게 오른쪽에 나와 있고, 네, 그 다음 세시에 거기 나오네. 5페이지나 5페이지. 5페이지 나오지 않았어? 네, 바로 나와. 나누기 4분의 3 곱하기 3분의 4네. 예. 나오네. 여기 분수 나누기 분수가 아니라 자연수 나누기 분수. 아니, 그래도 앞에는 상관없어. 피제수나 뭐 재수가 문제, 재수가. 예. 완전히 결정짓는 건 여기서 결정짓는. 거긴데 앞에 이미 나왔으니까. 예. 그 2015 교과서는 아예 숨기고 있다가 8째 페이지.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내내 안 가르쳐 주다가 월화수목 금요일 날 가르치는 거지, 금요일. 사실 공부만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뜸을 들이진 않아요. 두 번째 그렇지. 시간에 바로 나오는데. 이제 뭐가 중요한 차이였는지, 뭐가 임제가 되는지 알겠죠. 왜 우리는 그 나눗셈 알고리즘을 도입하는데 이렇게 뜸을 들여야 되나? 그동안 사실 별 뜸을 안 들였거든. 왜 이렇게 뜸을 많이 들여? 중국은 아예 뜸 들이는 거 없어. 우리도 6차 교과서인지 뭔지는 아예 뜸 안 들이고 들어갔어. 이렇게 뜸 들이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명분은 개념 이해, 개념 위주의 학습한다 말이 되는데, 그 개념은 초등학생들이 그거 알아야 될 필요 없다고 생각해.
너무 철학적이야. 그런 것까지 개념 이해를 하자면 뭐 세상에 뭐 초등학생이 뭐 박사 논문 할 수 어떻겠어. 보다도 그 나누기 2분의 1 할 적에 나누기 3분의 2 같은 경우에 곱하기 아, 2분의 그거를 보기. 그러니까 단위분수나 자연수 말고 그냥 단위분수나 자연수 아닌 이제 분수 나눗셈이 시작하면서부터 결국 이제 꼬린 목표가 뭐냐면 나눗셈 알고리즘까지 가야 되거든. 그거 안 하고 맞출 수는 없어. 애들이 그거 어떻게 마치 수술 할 적에 배를 째고서는 봉합을 안 하는 거와 똑같아. 나눗셈 알고리즘을 가르쳐 줘야지 최종 봉합을 하는 건데 그 배 째고서 봉합하기까지 몇 시간이 걸렸는지 양을 한번 재봐달라. 그러니까 그게 몇 제가 찬스가 공유 한번 걸리냐면 해드릴게요. 보세요. 첫 그냥 번째, 마지막에 단위 비율 결정의 두 번째 차시에서 그 알고리즘이 이게 드디어 첫 나와요. 번째고요. 음. 그 다음에 이게 말하자면 분수 나누기 분수의 첫 번째예요. 단위분수부터 나와야 되겠구나. 그건 단위분수부터. 여기 단위 분수부터 나누기 나와요. 단위분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는 분모가 이제 같은 거 나오고, 그다음에 2번. 2번 예, 요거는 이제 그 PJ 수가 큰 거 같아요. 이제 아닌구나. 나눠 떨어지지 않는 경우. 여기서는 나눠 떨어지는 거고, 네, 네, 맞아요. 여기는 나눠 안 나눠 떨어지지 않는 떨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 분수 나누기 분수. 예, 여기 여기도 아직 알고리즘 안 등장 안 했는데. 예, 안 했어요. 여기서도 안 해요. 마지막 차시에 해요. 예, 단위 개념적으로 비율 첫 결정에는 번째 차시 합니다. 같고, 그다음 그다음에 네 번째 차시 자연수 나누기 분수. 이렇게 한번 여기도 왔고, 아직 완전한 등장은 아닌데. 예. 네,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제 등장하는 네, 거. 여기 마지막 차시. 여덟째 페이지 네, 네. 4개 차시 지나서 여덟째 페이지네. 그래서 그 김정아 씨 논문 보면은요, 앞에 요거를 없애는 게 좋지 않겠냐. 자연수 나누기 분수를 네, 맞아요. 빼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두 개 쓰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압축을 해야 돼, 압축을. 그 조영선 중국교 다시 보여줘봐. 그거 셋째 페이지 등장하는 것 같은데? 첫 자, 여기가 번째에서 네, 아니다. 3단원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연습 문제 나오고 이게 역수거든요. 이게 역수의 의미를 알아보는 첫 번째 페이지, 그리고 그거의 연습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여기. 분수에 이거 페이지를 잡아야 돼. 그러면 그냥 등장이야, 여기는. 네. 나누기 자연수니까 요거 다음 한번 봐봐요. 이게 단위 비율 결정 이용한 자연수 나누기 분수예요. 그리고 여기서 곱하기 2분의 3. 그 다음이 중국은 아예 뜸을 안 들이는만. 네. 입력하자마자 그냥 곱하기로 바꿔버려. 네, 맞아요. 거의 그래요, 거의. 그리고 이제 그리고 여기부터 거의 그냥 응용으로 봐도 돼요. 그래서 분수 나눗셈 이제 응용 문제들을 여기서부터 이제 쭉 해결을 하는데, 여기부터가 이제 방정식, 분수의 나눗셈 방정식.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 네 번째 문제. 네. 임담 선생님, 일본 교과서 뭐 그거 조사해봐. 뜸 들이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자, 일단 6차 교과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6차 교과서는 자연수 나누기 분수 한 다음에 여기 알고리즘 이렇게 오른쪽에 나와 있고, 네, 그 다음 세시에 거기 나오네. 5페이지나 5페이지. 5페이지 나오지 않았어? 네, 바로 나와. 나누기 4분의 3 곱하기 3분의 4네. 예. 나오네. 여기 분수 나누기 분수가 아니라 자연수 나누기 분수. 아니, 그래도 앞에는 상관없어. 피제수나 뭐 재수가 문제, 재수가. 예. 완전히 결정짓는 건 여기서 결정짓는. 거긴데 앞에 이미 나왔으니까. 예. 그 2015 교과서는 아예 숨기고 있다가
8째 페이지.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내내 안 가르쳐 주다가 음. 월화수목 금요일 날 가르치는 거지, 금요일. 사실 공부만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뜸을 들이진 않아요. 두 번째 그렇지. 시간에 바로 나오는데. 예. 이제 뭐가 중요한 차이였는지, 뭐가 임재가 되는지 알겠죠. 왜 우리는 그 나눗셈 알고리즘을 도입하는데 이렇게 뜸을 들여야 되나? 그동안 사실 별 뜸을 안 들였거든. 왜 이렇게 뜸을 많이 들여? 중국은 아예 뜸 들이는 거 없어. 우리도 6차 교과서인지 뭔지는 아예 뜸 안 들이고 들어왔어. 이렇게 뜸 들이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명분은 개념 이해, 개념 위주의 학습한다 말이 되는데, 그 개념은 초등학생들이 그거 알아야 될 필요 없다고 생각해. 너무 철학적이야. 그런 것까지 개념 이해를 하자면 뭐 세상에 뭐 초등학생이 뭐 박사 논문 할 수 어떻겠어. 6학년 수업을 이제 관찰할 때 선생님이 제일 난처해야 하는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걸 교과서에서는 계속 보여주는데 이걸 어떻게 풀면 될까요? 그럼 애들이 곱하기 없어요. 되게 해맑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애들이 자연스럽고 애들이 하나님이야. 애들 말 맞아요. 곱하기 역수용 다 알아듣고 하는데 왜 그걸 억지로 분해를 해가지고 수술대 올려가지고 해보러 하냐고. 개구리 해보는 거 똑같이. 일본도 마찬가지네요. 일본은 바로 도입이에요. 그 다음 차시에. 되게 어느 나라나 그냥 도입한다고. 근데 왜 차시가 한국처럼 없어요. 이게 뭔 바람이 불어서 개념 위주로 해서 그걸 일주일 내내 뜸을 들여 고문이라고 정신적 고문이라고 그래. 그래서 저도 읽어본 논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원리에 대한 명시적 접근이 좀 필요하다. 이야기해 봅시다라는 게 늘 등장하는데 대체 뭘 이야기하냐. 학생들이 과연 적절한 대화를 나누게 될 것인지 의문이고 자유로운 사고의 인정도 중요하지만 어렵거나 혼란스러운 부분에서는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좋은 얘기예요. 어디서 그렇게 써? 어, 일본 지도서에? 일본 교과서랑 우리나라랑 일본 교과서의 차이에 대한 논문이었어요. 김정한 논문에서? 네네. 그래. 잘 지적하고 있어. 예, 그러면 그 결론이 조금 난 것 같네요. 분쇄 나눗셈 알고리즘을 바로 도입하자. 예. 그거 오늘까지 한 걸 가지고 트레베스 이름으로 논문 좀 쓰지. 지금 이 7명이서 나눠서 좀 글 좀 써봐. 나누면 그 분담 쉽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관점을 지금 얘기한 그걸로 그럼 읽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가 될 거야. 나눗셈 알고리즘을 도입하기 위해서 도대체 얼마나 많이 뜸을 들이나. 일본, 중국도 만들인다. 미국도 한번 조사해보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무려 8페이지, 4개 차씩 뜸 들이고 들어간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명분은 개념 위주라고 하는데 이게 개념적으로 이해가 될 것인가. 그렇게 하면 좀 글을 만들 수 있지 않나? 긴 글 아니라도 돼. 그 웬만한 얘기는 다 임재훈, 김정한 논문들 끌어다가 보여주고 거기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나눗셈의 그 상황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그거는 본문에서 이렇게 개념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는 정도로 들어가야 되고 결론은 위주는 나눗셈 알고리즘을 과연 뜸 들이고 가르칠 일인가? 그건 아닌 것 같다. 내가 볼 때 그것도 아닌 것 같아. 다른 거는 개념 위주 좀 해야 돼. 할 게 좀 있어. 그런데 나눗셈 알고리즘은 이거는 개념으로 하기에는 개념으로 올 수 있는 길은 열어주되 그거 하기 위해서 삥 돌아갈 필요가 있을까? 아직 확신들이 안 쓰는 말이지. 글 한번 써봐.
아, 이거, 근데 내가 주장해놓고 그러시라고 하면 미안해. 다른 사람은 그 주장이 아니야. 그러면서 하면, 아니요, 그래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건 내가 말 잘못한 거지. 예, 그러면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